분산자 307도로 틀는 거죠. 오늘 내일 이렇게 해가지고 도형의 이동을 좀 마무리를 할 건데 도형의 이동을 좀 봅시다. 도형의 이동이 참 뭐라 그럴까 좀 아이러니한 단원이거든. 아이러니한 단원. 이게 너희도 기말고사 때 도형의 이동이 빠졌잖아, 그렇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해보면 이거 도형의 이동이었어. 이거 2학기 때로 넘기면 너네가 당연히 까먹을 게 확실하니까 그치. 이거를 안 넣고 수행으로 빼게 됐어.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시험에 넣지 않아. 그러니까 중간고사,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때 딱 요 직전 원회 방정식까지만 하는 학교가 한 95%야. 95%. 그리고 한 5%가 넣거든. 그 5%가 김포에는 들어가. 내가 3년 만에 처음 온 것 같아. 3년 만에 처음이었어. 4년 만이지. 4년 만에 처음으로 도형의 이동을 이번에 시험 대비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도형의 이동 시험에 안 들어가니까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꾸 내가 이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슬슬 너네가 안 믿을 것 같지만 고등학교 수학에 있어서 일종의 함수랑 관련지어서 구구단 같은 애야. 맨날 써먹게 되거든. 얘를 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뭔가를 이해할 때 남들은 외워야 될 때 나는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얘는 도형의 이동은 지금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얘는 고2랑 고3 때 되게 중요하게 쓰일 거야. 너희는 선생님들께서 다행히 좀 수행평가로 대체할 거다라고 확실하게 정보를 주셔가지고 좀 다행이기는 해. 2학기 때로 넘기는 학교들이 또 간혹 있거든. 그게 또 한 5% 돼. 2학기 때 들어가는 학교가 한 5% 되는데 저희는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할 거거든.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할 거야.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기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를 다룰 텐데 하나는 점의 이동을 다룰 거고 하나는 도형의 이동을 다룰 거야.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2학기 때 좀 예습을 한 애들은 알겠지만 모든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아이들은 함수라고 표현할 수 없거든. 우리가 이제 원을 배웠지? 원은 원의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왜냐면 함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못하기 때문에 원을 어쨌든 식으로는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걸 함수라고 말할 수 없어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지. 선생님이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다 같은 거라고 했었고 방정식이라는 건 결국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이거든.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아우르는 말이야. 식으로 표현 가능한 모든 그림들, 그러니까 그래프가 됐던 뭐 도형이 됐건 뭐든지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도형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할 거란 말이지. 두 가지를 할 건데 하나는 평행 이동을 할 거고, 평행 이동을 할 거고 하나는 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그럼 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될 거거든. 또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하나는 공식이고 하나는 정의야. 그러니까 하나는 공식화시켜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정의를 이용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계산해서만 풀 수 있는 게 있거든.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2학년, 3학년 때까지 기억해야 될 내용은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평행 이동, 대칭 이동할 때 공식을 쓰는 방법이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 요것만 2학년, 3학년 때 중요하게 쓰일 거고 너희는 이제 수행평가로 대체한다고 했으니까 그 수행평가에서는 요 정의가 중요하게 다뤄질 거야. 그래서 정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애초에 공식을 설명하기 이전부터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할 거거든. 사실 우리 점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기는 한데 오늘 아마 대칭 이동의 공식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대칭 이동의 공식까지를 목표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도형의 이동을 할 건데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평행 이동이야. 평행 이동에 관한 내용부터 해봅시다. 평행 이동은 이론 자체는 굉장히 쉬워. 방법도 굉장히 쉽고 어렵지 않아서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목표가 지금 당장 이 단원을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더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점의 평행 이동을 좀 보고 싶거든. 점, P,
A, B라는 점이 있었을 때 점 P, A, B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행이동을 생각하기 전에 점에 대해서 좀 한 번만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점이라는 거에 좌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될 텐데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어. 만약에 어떤 점 P의 좌표가 A, B다라고 이렇게 해보자. 그럼 점 P의 좌표가 A, B다의 정의가 뭐니? 점. 선생님이 이제 얼마 전에 중1 아이들 특목고반 수업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점 P의 정의라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있을 거거든. 나중에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중요하게 있을 텐데 정의가 뭐냐면 그치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점 P의 A, X좌표인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점 P에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점 P에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게 점 P의 Y좌표인 B가 되겠다. 여기 이제 점이었단 말이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점이. 근데 우리는 점의 평행이동은 간단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좀 결론부터 얘기해보면 내가 만약에 점 P A, B를 X축 방향으로 선생님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싶다.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또 하나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간단한 내용이니까 결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점 P, A, B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결론은 X 좌표 A에다가 그냥 P를 더하면 돼. 이걸 해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Y좌표 B에 마찬가지로 내가 평행이동시키고 싶은 만큼 Q를 더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만 설명을 해봅시다. 점이라는 것 자체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겠다라는 거 X축에 평행하게 이동시키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 점을 들어서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들어서 옮기고 싶은 거지. 그럼 말 그대로 누구에만 영향을 줄 거냐. 선생님 좀 너무 투머치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굉장히 투머치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 점 P의 X좌표를 이렇게 플러스 P만큼 이렇게 옮기고 싶은 거지. 그럼 X좌표가 A 플러스 P로 바뀔 거고 점 P 역시 그대로 이렇게 옮겨질 테니까 점 P의 좌표가 그대로 X좌표가 P만큼 더해진 것만큼 옮겨지죠. 이게 이제 평행이동의 정인 거고 이게 우리가 점 P의 X좌표가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용한 방법이 될 거야. Y축 방향 평행이동도 마찬가지인 거지. 내가 얘를 Y축 방향 평행하게 Q만큼 들어 올리겠다라고 하면 점 P도 Y축에 평행하게 Q만큼 들어 올려질 테니까 그 좌표가 Y좌표에다 Q만큼 더해질 만큼만 옮겨지겠다. 그래서 여기다 표시는 안 할게요. 이게 이제 평행이동의 정의가 될 거거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저기다가 일부러 플러스 P 플러스 Q라고 이렇게 부호를 일부러 붙여놨거든. 이렇게 부호를 일부러 붙여놓은 이유는 우리 내분점 외분점 할 때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지만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이 매우 중요할 거야. 애초에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니? 애초에 좌표 평면이라는 걸 설명할 때 좌표 평면은 수직선 두 개를 직교해서 만든 거라고 썼어. 얘도 하나의 수직선이고 얘도 하나의 수직선이거든. 그러면 X축이라는 것 자체가 수직선이기 때문에 우리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의 방향이 될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음의 방향이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Y축도 마찬가지였어. Y축도 수직선이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Y축은 플러스 방 양의 방향이 될 거고 밑으로 갈수록 음의 방향이 될 거다. 그래서 평행이동은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점의이동은 조금 굉장히 투머치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도형의 이동을 선생님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볼게. 자, 이번에는 도형의 이동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 같고 여기서 조금 할 말이 없어. 도형의 평행. 그냥 여기서 도형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면은 좀 문제를 풀거나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하기 전에 워밍업 할 게 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함수 혹은 식의 표현이에요. 식의 표현. 선생님이 이 순서가 고등학교 순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다라고 하면 y는 fx 이런 걸로 이렇게 쓴단 말이야. y는 x로 이루어진 식이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건 함수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원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 못한단 말이야. 예를 좀 들어보면 우리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어. 그럼 내가 만약에 r제곱을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다라고 써도 크게 문제될 건 없지. r제곱만 왼쪽으로 넘긴 것 뿐이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도형을 아우르는 식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이런 꼴로 표현하면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도형 혹은 식을 이제 뭐라고 할까? 도형의 식이라고 할게.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할게.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를 포함한 함수도 포함이 되는 거고 뭐 원의 방정식도 포함이 되는 거고 직선의 방정식, 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함수나 식들, 방정식으로 표현한 가능한 아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식이 될 텐데 이제부터 우리 도형의 방정식을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f x, y는 0이다 라고 쓸 거야. 이렇게. 이걸 그래서 우리는 승리 한번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어떤 표현이라고 불렀냐면 음함수식 표현이다. 얘는 뜻이 뭐냐면 f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펑션의 약자라서 애들이 자꾸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써. 원래는 애들 p나 다른 걸 많이 쓰거든. 얘는 그냥 x, y로 이루어진 식은 0이다 라는 뜻이야.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식을 저런 걸로 다 만들 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식. 만약에 y는 3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은 y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1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런 걸로 쓰기로 하고 는 0걸로 이렇게 쓰기로 했었어. 1차 함수도 음함수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원의 방정식도 표현이 가능하지. 뭐 2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y는 x제곱이라는 식이 있으면 y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뭐든지 다 식을 정리해서 쓸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던 함수가 됐던 함수가 안 되던 모든 식을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fx, y는 0이다 라고 쓸 거야.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도형 f x, y는 0이 그렇게 줬을 때 얘를 x축 방향으로 얘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써볼게.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다.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방식으로 x 대신에 누구를 대입할 거냐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할 거니까 중요한 건 부호를 반대로 쓸 거야. x 대신 x 마이너스 p를 대입할 거고 그 다음에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대입할 거야. 부호를 반대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면 결론을 무슨 결론을 얻어낼 수 있느냐? 얘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f에 여기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할 거죠. 이렇게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할 거니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q 이렇게. 여기 y 대신에 y 마이너스 q를 대입할 거니까 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는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지. 이걸 우리는 도형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식이다, 평행이동시킨 식이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지. 사실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킨 게 얘다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딱 보고 아 얘는 fx와 x, y를 x축 방향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p면 p만큼 여기가 마이너스 p면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서 이 둘을 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왜 점의 이동은 그냥 내가 p만큼 평행 이동하고 싶었으면 그냥 p를 더하면 됐는데 왜 도형의 이동은 반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찰을 했대. 두 가지. 하나는 정말 수학적으로 접근을 해볼 거고 하나는 산수로 접근을 해볼 거야. 하나는 수학으로 접근하고 하나는 산수로 접근을 해볼게.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자 x축, y축을 동시에 생각하면 힘드니까 x축 방향의 이동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선생님이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어떤 도형? 이 i의 식이 fx, y는 0이다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쟤는 도형이잖아. 도형은 뭘로 이루어졌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제 이거는 대학교 수학답게 설명을 해보는 거야.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졌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fx, y는 0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렇게 옮기고 싶은 거지.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을 시켜보고 싶어. 그럼 얘가 이제 도형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내가 저 도형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옮기기 위해서는 점을 옮기는 행위를 몇 번 해야 돼? 그렇지,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사실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는 거야. 이걸 점의 이동으로 하나하나 생각하려면 이걸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점을 옮기는 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우니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그러면 y축으로 옮겨보자. 요 y축을 어떻게 옮기면 마치 얘가 p만큼 옮겨진 것처럼 느껴지니 이 y축을 왼쪽으로 마이너스 p만큼 부호를 반대로 해서 y축을 이렇게 마이너스 p만큼 옮겨버리면 도형이 오히려 오른쪽으로 p만큼 옮겨질 것 같은 효과를 줄 거라고. 근데 y축의 식이 뭐지? 그치, x는 0이잖아. 얘가 x는 0이야. 그래서 이 x는 0을 얘를 마이너스 p만큼 옮긴 효과를 주기 위해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대학교 수학적인 접근법이야. 고등학생들한테는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 표현하나? 자, 한 번만 가볍게 해볼게. 원래 내가 선생님이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아이들이면은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데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자취의 방정식. 간단해, 어렵진 않아. 네가 만약에 fx, y는 0을 여기 있는 점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p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럼 우리 자취의 방정식 할 때 내가 구하고 싶은 좌표를 뭘로 넣지? x, y로 넣지. 요 위에 점 하나를, 요 점 P'이라고 해서 이 옮겨진 점을 x, y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옮겨지기 전에 요거랑 대응하는 점이 하나 있겠지. 옮겨지기 전에 요거랑 대응하는 점이 하나 있어서 요 점의 좌표를 a, b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 만약에 너무 헷갈리면은 그냥 짚고 넘어가도 좋아. 아마 너희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이 a, b가 이거에 대응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 p만큼 이렇게 옮겨진 거지. 그럼 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a, b를